자, 중요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수업 시간에 특히 집중하셔야 돼요.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정리하실 거 오늘의 첫 번째 중앙정치 제도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옆에 핵심 아이템 상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왕이 다스리는 국가체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당연히 왕이고 왕 밑에 수많은 기구들이 있었어. 자, 이 각각의 기구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지, 그치? 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왕 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야. 의정부는 관리가 딱 3명입니다. 삼정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누구 있냐면 일단 왕 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은 영의정.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가 2명이 있는데 좌의정하고 우의정. 요 3명을 삼정승이라 그래. 이 삼정승으로 구성된 게 의정부야. 그러니까 뭔가 왕이랑 의논해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문제를 총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왕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왕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들을 결정한 역사가 많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 의정부에 있는 3명의 정승이 왕과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결정하는 역할을 해. 뭐든지 얘들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가 가장 중요한 기관인 거야. 그래서 의정부는 왕이랑 같이 주요 정책들을 결정을 했구나. 그럼 이제 결정이 됐어. 결정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실행에 옮기는 거야. 그럼 의정부에서 결정을 하면은 의정부 밑에 속해 있는 6조가 이제 뭘 하느냐? 그 결정된 것을 집행,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지. 6조는 뭐냐면 이호, 예병, 형공.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얘네들을 6조라고 얘기하고 이 각 조의 높은 사람을 판서. 그래서 2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2조 판서.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2판대감, 병판대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각 조에서 가장 높은 존재를 말하는 거야. 맞는 일이 있는 거지. 2조에서는 관리를 뽑고 뭐 이제 승진시키고 이런 거 담당. 그 다음에 호조에서는 법에 관련된 거, 예조에서는 뭐 예법에 관련된 거, 병조는 군서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각각 담당하는 분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집행에 옮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구가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강조해서 쓴 얘네 셋이에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자, 지금부터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보도록 한다. 사헌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암행어사 출두해서 이제 춘향전에서도 막 나오잖아. 춘향이랑 사랑했던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뭐 하는 역할이냐면 지방의 왕이 파견한 수령, 그러니까 관리들 있잖아. 이런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나쁜 행동, 비행을 감시 감찰하는 역할을 해요. 지방의 거지처럼 변장해서 내려가서 수령이 백성들을 괴롭히진 않는지, 왕 몰래 뒷돈을 챙기진 않는지 그런 거 감시하는 게 사헌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사간원이 하는 역할, 얘네들이 장난 아니야.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왕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뭔가 엇나갈 수 있잖아. 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 간언이라고 얘기하거든. 다시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종묘사직이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목숨 걸고 조언하는, 간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간원이에요. 그 다음에 홍문관 그 구대왕 성종 때 만들어진 기구잖아. 그러니까 홍문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진짜 똑똑한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어. 왕이 나라의 대표야.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 왕이 머릿속에 넣긴 힘들어. 그럼 왕이 정치를 하는데 모르는 게 있을 때 홍문관의 관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알려준다라는 얘기야. 왕에게 정치 자문을 해. 그 다음에 왕하고 신하들하고 있잖아. 공부하고 토론하는 거 경연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왔었지. 그 경연의 주제를 정하고 경연을 관리하는 역할도 홍문관이 하는 역할이야. 자, 잘 들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말했던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삼사라고 불러. 삼사라고 부르는데 왜 얘네들을 굳이 묶어서 얘기를 하느냐? 얘네들은요. 지금 봐봐. 무슨 역할을 해요? 왕이 모르는 걸 왕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 감찰하는 역할을 해요. 즉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한 명에게 독점되거나
혹은 권력이 부정부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대답하세요.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을까?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을까? 지금 왕에게 그러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잖아. 왕의 권한이 너무 독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요새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언론기관이라고 하잖아. 뭔가 소식을 전하기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기관이란 말이야. 조선시대의 언론 기능의 역할을 한 게 바로 누구야? 3사야. 그래서 3사를 우리는 언론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며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구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의 역할을 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승정원하고 의금부인데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야. 완전 왕의 손발의 역할을 해요. 왕 옆에 항상 승정원에 관리인 도승지가 붙어 있으면서 왕의 명령, 왕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걸 각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왕한테 수많은 상소문이 올라와 요구사항 그런 것들 이제 처리하는 역할도 하고 완전 손발이 돼서 비서 역할에. 그 다음에 의금부라고 하는 기구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네들이 무서운 애들이야. 왕 직속, 왕 바로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사법기관이야. 진짜 큰 범죄자 있잖아. 반역을 꾀했어. 왕위를 뺏으려고 했어. 막 이런 중대 범죄 있잖아. 중대 범죄자를 조사하고 때로는 고문하고 때로는 처벌하는 재판까지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왕 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야. 자, 그럼 봐봐. 3사랑 성격이 되게 달라. 왕의 손발의 역할을 한 승정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중대 범죄자를 처벌하는 의금부. 얘네들은 어땠겠어? 얘네들은 3사와 반대로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현명함을 볼 수 있어. 중앙의 정치기구 안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와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를 같이 두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알겠지?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기구고 자, 그 밑에 보니까 그 외에 몇 개의 기구가 더 나와 있어. 춘추관, 한성부, 성균관 나와 있잖아. 얘네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간략하게만 알아놓으면 돼. 춘추관은 역사서를 써요.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서를 써가지고 이걸 보관하는 역할까지 책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춘추관이고 그 다음에 한성부, 한성은 한양의 다른 이름이거든. 수도인 한양의 행정,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시청 같은 역할. 한양의 행정이나 치안,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기구가 서울시청의 역할을 한 한성부. 그 다음에 성균관은 많이 들어봤지. 최고교육기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고요. 특히 성균관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로지 성리학, 유학교육만 시켜. 뭐 다른 뭐 기술 교육 있잖아. 뭐 천문 관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어 이런 교육 하나도 안 시켜. 오로지 뭐만 유학, 성리학만 교육시키는 기구가 바로 성균관이다. 조선의 중앙에는 이런 기구들이 존재했었다.